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저희 오비스트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이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반응해 주십니다. 자, 늘 약간은 역설적인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시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맞는 확률이 훨씬 높은 전문가입니다. 자, 주식회사 도시아공관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경을 바꿔서 찍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늑해서. 네, 안정적이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요즘 뭐 또 매체 프레임들이 또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역전세난 우려, 언제 계속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곽창석 대표님과 함께 전세값 언제까지 떨어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지난 한 2010년, 11년 경부터 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예. 최근 들면서 좀 약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보면은 경기도는 작년 말부터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서울은 이제 한 2월경부터 예. 약세를 보이는데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4개구의 경우는 예. 좀 더 약세가 좀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 전체로 보면은 주간 단위 하락률이 0.0 몇 % 정도 나오는데 0.6%요? 예. 그런데 이제 강남 4개구로 보면은 0.1%가 좀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이제 이게 통계로 보니까 0. 몇 %라고 하지만 예. 단지별로 보면은 한 5천만 원, 1억이 떨어졌는데도 잘 안 나가는, 전세가 안 빠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유는 일단 거래 절벽이 되다 보니까 신규 수요나 또는 전세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내 집 마련 수요층들이 많았어요. 예. 작년 파리 대책 이후에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집을 구매하는 무주택자들, 예. 집을 구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집이 이제 전세로 공급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제 전세 매매 격차가 적었기 때문에 예. 갭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죠. 갭 투자가 원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갭 투자가 된다는 거는 결국 사서 전세로 내놓게 그렇죠. 되거든요.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작년 4, 4분기 이후에 현재까지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네, 그렇죠.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가 입주 물량이 피크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보면은 서울 자체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그 인접 지역에 입주량이 많은 다산 신도시라든가 또는 동탄 2기 신도시라든가 시흥 105 신도시 이런 쪽에 가까운 곳들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인접 지역 시흥 105시나 남양주 다산만 해도 일단 교통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서 지금 공실이 또 전세 수요를 못 찾는다.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인 것 같긴 한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지금 추세, 우리 작년에 올 초에 했을 때는 5월 정도라고 우리 서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입주 물량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5월 정도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입주 물량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그 입주 물량에 따른 역전세난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요인 말고도 또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대출 규제가 아주 강하게 시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 나왔던 거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전세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거 말고 사실 이제 서울에 좀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은 예. 또 이게 결정적인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 작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렇죠. 예고를 했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주할 단지, 재건축을 이주할 단지들이 많이 생겼는데 서울시에서 이주 시기를 조절하고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주가 예정됐던 곳들이 하반기로 다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강남권 4개구의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이주할 단지에서 이주를 안 하고 있으면은 예. 그 만기가 된 전세입자들 전세금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빼주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곧 멸실될 철거할 아파트에 누가 그렇죠. 들어올 사람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다 보니까 이런 게 통계에 포함돼서 역전세. 이주 말하자면 이제 철거 예정 물량이 많은 강남 4개구가 오히려 전세가가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반기에 이주 물량이 늘어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올 상반기가 좀 재건축이 약세를 보일 거, 전세값이 약세를 보일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서 헬리오시티의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보다는 그 역전세난이 약해지고 어쨌든 뭐 전세값도 서울 기준으로는 강보합세 정도로 돌아서지 않을까. 올 하반기부터요? 예, 그렇게 보고 서울 있고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 전세값 하락이 일시적이라고 보는데요. 예. 거기 이제 크게 기여한 것들이 올해 1, 2월 달에도 여전히 매매 물량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웠죠. 예. 그런데 이제 3월 말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만큼 매수세가 위축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지속이 되면 보통 이 구조적인 역전세난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세 수요가 살아나면서 다시 이제 전세값을 약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뭐 그 전세가율 60%가 막 넘으면 안 된다 얘기한 게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어져 갖고 지금은 이제 그제 작년 80%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70%가 다 넘었었고 근데 이제 이 매매 가격의 반등 측면이 이제 전세 가격이 밀어 올리는 이런 추세가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를 거래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잡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실제 거래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에서의 전세 가격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속이 될까요? 이미 바뀌었죠. 예.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장은 2014년 4, 4분기 시작이 됐고요. 16년 3, 4분기경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6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세가율이 피크를 치고 다시 꺾이는 장으로 돌아섰거든요. 말하자면 뭐 전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은 전세가 상승폭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전세가율이 75.1%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70%대가 무너졌어요. 60%대로 들어섰는데 근데 이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난 30년간 통틀어서 역대 최고 전세가율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매매가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전세가 비율이 낮아지는 때 전세가 약간 약세를 보이더라도 여전히 전세가율이 센 편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유동성 장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아서 이제 전세가 진짜로 떨어지는 이런 시기는 아직은 좀 멀어 보이거든요. 특히 이번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역전세는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근데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제 감으로 보면은 한 5월 말이나 6월 초경부터는 이 지금 안 빠지고 있던 전세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매매 거래량이. 예. 그리고 매수를 선택하려던 수요층들이 다시 이제 전세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통계 수치상으로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지만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을 저는 한 5월 마지막 주나 6월 첫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각 대표님 이렇게 항상 위험해. 이렇게 딱 날짜를 특정해서 얘기를. 그래야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 전세 가격, 우리 갭 투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갭 투자는 뭐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때까지 있었는데 갭 투자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고 2011년 이후에 계속 전세가는 뭐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어떤 족쇄를 딱 채워버리니까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반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가 제일 클 것 같고 올해 내년 초까지는 입주 물량으로 인한 전세 가격의 변동이 좀 있을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곽 대표님 예측하신 올 5월 말에 6월 정도부터는 이제부터는 전세 가격이 다시 전세 수요가 생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고요. 뭐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수도권 전체의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서울이 그럴 것 같다는 거고 경기도는 여전히 뭐 입주 물량이 워낙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마이너스를 벗어나는 거는 아마 내년 중반경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곽 대표님이 늘 주장하시는 예를 들어 뭐 신분당선이나 SRT 이런 거로 인한 게 빨대 효과가 아니고 서울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물리적 거리는 더 멀어지면서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죠. 그렇죠. 거리보다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뭐 물론 곽 대표님은 그쪽이 투자 적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타임도 그렇고. 근데 어쨌건 전세난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난이 크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역전세난을 걱정하고 있지만은 제 눈에는 한 1년 반 정도만 지나면은 역전세난이 아니고 다시 전세난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은 뭐 올해 2018년에도 사실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에서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또 뭐 연간 입주 가구 수가 한 뭐 3만 가구 좀 넘는 수준인데 이 물량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주 철거가 시작이 되면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고요. 거기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도금 집단 대출 이런 걸 안 해주면서 올해 지금 올 봄에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아마 올 가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 파리 대책 이후에 나온 미분양 물량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적체돼 있어요. 그러나 아마 머지않아서 또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 6, 7, 8월에 또 그런 미분양 물량들도 또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전세난의 상황에서도 미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근데 왜냐하면 현상을 보고 현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투자라는 거는 시간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몇 달 후 또 뭐 한 1년 후, 2년 후에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것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뭐 글도 그렇게 썼고 우리 곽 대표님이랑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들이 너무 각 분야에서 많아지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역전세난에 대한 프레임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버리면 그게 고착화가 돼 버리면 현상을 단지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이 폭이 점점 짧아지고 근시안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매체들이 좀 속된 말로 동네 축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글로 다 쫓아가게 되고 맞습니다. 또 그런 뭐 언론 매체 영향 때문에 수요자들은 그냥 뭐 전셋값 좀 떨어진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죠 당장. 계속 크게 앞으로도 떨어질 것처럼 그렇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늘 지금 이제 좀 쉬어가는 장인데 네, 예. 이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뭐 국제적인 어떤 뭐 경제 흐름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우려해야 될 네.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큰 틀의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단기적으로 너무 일희일비하는 프레임에 파묻히거나 매몰돼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프로 같이 하셔서 우리 곽창석 대표님 얘기 많이 듣고 저랑 같이 나눈 얘기를 들으면 혹시 거기서 힌트를 얻으신다면 저희는 방송하는 존재 이유는 충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 세미나는 계속 하시는 거죠? 예, 뭐 계속 목요일, 토요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은 좀 그 미분양 같은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뭐 어떤 곳에 미분양이 있고 뭘 투자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를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참석 많이 해 주십시오. 꼭 전화 예약하시고 참석하셔갖고요. 뭐 역설적이라 생각하셔도 그게 맞다면 해야죠. 뭐냐면 미분양에도 관심 가질 지역이 분명히 있고 그 물건을 선취득했을 때 나중에 어떤 베네핏은 훨씬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 곽창석 대표님 세미나 참석하셔서 그 정보를 얻으시고 실제 행동을 하실 수 있다면 좋은 결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저희한테 주신 분은 주식회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